존경하는 국회인사 청문특별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바르고 정의로운 사법 구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의로움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제게 과한 영광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선친은 부산 하야리아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면서 고학으로 사범대를 졸업하여 중고교 영어 교사를 하셨으나 제가 중학교 입학한 직후 숙한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 어머님이 홀로 운반구 장사를 하시면서 3남매를 모두 키우셨습니다. 선친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삶의 전부가 아니니 소명받은 길을 올곧게 가도록 하자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외벌이로 가사를 책임지신 올해 구순의 어머님 역시 당신의 노고에 대한 물질적 보상보다 제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에 기여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가르침과 몸소 보여준 삶의 모습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뜻에서 법관으로의 삶이 제가 가진 자질로서 이를 받들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어 법과대학에 진학하고 운 좋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저희 법관직 선택이 사회정의 구현 등 원대한 역사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는 개인의 작은 삶이야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로운 부분이라 생각하였기에 이웃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아픔을 재판에서 함께 고민하며 성의와 지혜로 해결하여 이웃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롭게 해주고픈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제 열정의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일선 법원에서 재판할 때나 대법원에서 7년 가까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나 이러한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이웃인 당사자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 있음을 잘 알기에 정성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무거운 법복을 입고 판결을 선고하러 법정에 들었을 때마다 혹은 판결의 결론에 혹은 그 이후에 상처받을 당사자의 아픔이 저의 어리석음 때문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늘 속죄의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는 항상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노력하였습니다. 법관은 법정의 당사자의 말과 눈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당사자는 법정의 공정함을 통해 정의가 구현됨을 확인한다라는 법원이 제 법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부끄럽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 선정 이후로 절제된 언행과 신중한 재판 진행, 경청하면서도 권위를 잃지 않고 사실관계를 엄격히 확정하며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로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라는 과찬을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은 제가 법관직을 천직 삼아 재판 업무에 더욱 매진하는 데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법관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경험과 지혜의 부족 그리고 당사자의 진심을 통찰하지 못한 모자란 능력에 대한 부끄럼만 남아있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실심 법관으로서 정명 책임의 법리 하에 올바른 사실 인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문화, 경제적 구조의 누적된 불공정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불행은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할 개인적 불운이 아닌 법률상 구제되어야 할 사법적 부정이일 수 있음을 재판을 통해 깨우쳤습니다.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신성한 소명임을
명심하여 공정한 법의 지배 원리하에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밝혀 피고인에게 중한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이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유족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책임 제한 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임을 밝혀 이와 달리 피해자의 기왕증과 과실을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임을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나아가 정수기 전문회사가 정수기내 중금속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간 감추어 고객들로 하여금 정당한 소비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기업의 고객보호 및 고지의무 위반 행위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2년에 걸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당시에는 아동의 안전과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중상해 치사죄 양형 기준을 상향하고 허위사실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범죄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였습니다. 음주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심신미약 감경을 축소하는 형법 개정에 앞서 음주와 양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현안의 양형에 관한 충실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일 제게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의의 대변자이신 위원 여러분이 공의로움을 담아주시는 격려와 당부의 말씀 항상 되새기고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는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 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의에 성의껏 답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책과 충고 역시 국민의 준엄한 가르침으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노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